공항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무안 등 전남 도민들에게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79주년을 맞아 장군의 후예인 해군 장병들이 조선 수군 재건로를 따라 걷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서부권 의원들 간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차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열차가 다음 달 운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항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이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에도 없던 토론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 등 전남 지역민들에게 공항 이전에 대해 설득과 협조 요청 대신 오히려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여운 기자입니다. 초당대학교에서 열린 공항 소음 대책 토론회. 참석 예정이 없었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토론회에 나타났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에 나선 강 시장은 작심한 듯 공항 관련 예상치 못한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려서 통합공항 하기 싫다. 그럼 저도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저는 제 나름의 제 생각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남지사가 해외 순방으로 참석하지 않은 토론회, 그것도 무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반응치고 수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겠다고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이 반대하면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강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다른 대안이나 플랜 B 언급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언급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김산 무안 군수에게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상생합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무안 군수님께 드려서 한번 만납시다 하는데 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과 무안 주민들은 소음 대책 토론회가 무안에서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인데 강 시장의 발언은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시장이 갑자기 전남에 와서 싫으면 자신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마치 협박이나 겁박과 무엇이 다르냐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난해 12월 공동 합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음 피해 지역 범위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처음이자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논의를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지 479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병사를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던 조선 수군 재건로를 장군의 후예인 해군 장병들이 따라 걸으며 바다 수호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1597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정비하고 명량해전을 준비했던 진도 벽파진입니다.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왜군 함선을 격파한 통쾌한 승리의 초석이 된 이곳에 해군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이 충무공의 탄신 제479주년을 기념하고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순신 제독님께서의 그런 열정과 헌신과 지략을 통해서 어려운 조선을 평화로 이끌어냈듯이 우리 해군 장병들도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아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벽파진 전첩비 앞에서 참배를 마친 장병들. 부대 밖 휴식도 잠시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충무공의 조선 수군 재건로를 걷는 여정에 나섭니다.
충무공의 후예로서 해군의 부심과 그리고 훈련에 적극적 참여함을 다짐하려고 합니다.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뒤 병사를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던 길. 400여 년이 지나 그 길을 따라 걷는 후예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길을 걸으면서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걸음으로써 필승 해군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병들은 4.23km의 명량해전 승전길을 걸으며 이충무공의 후예로서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짧고도 긴 여정 동안 이충무공의 후예라는 긍지와 해군으로서 책임감을 되새긴 장병들. 충무공의 후예로서 즉 강 끝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적을 맞아 우리의 바다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적 필승의 각오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4.23km라는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멀다고 느껴졌었고 이제 이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받아서 남은 군생활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충무공의 정신을 물려받아 우리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의 필승 정신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서부권 의원들 간의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동부권에서는 광양 김태균 부의장이, 서부권에서는 목포 전경선 부의장과 해남 김성일 전 부의장이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동서부권 구도를 만들기 위해 전경선, 김성일 의원이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의원들을 물밑 접촉하며 지지세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울산에서 열리는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전남에서 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검도와 게이트볼 등 41개 정식 종목이 진행되며 전남에서는 궁도와 농구 등 33개의 종목에 9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열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는 전남은 903명이 참가해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2개 등을 획득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모 절차를 통한 의대 확정은 전남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서남권 주민과 7만 동문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립목포대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의대 유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포대 총동문회 오창현 회장은 목포대 의대 유치에 대한 김영록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의대 유치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학교, 정치권이 상호 연대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원희 국회의원은 그간 의대 유치를 위한 4년간의 노력은 모두 목포 시민과 목포대 동문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하고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의대 공모 절차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목포시가 전남 서부권의 34년 수건 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 시민의 34년 수건, 의대는 국립 목포대로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동참한 뒤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고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문차복 목포시 의회 의장과 송하철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차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열차가 다음 달부터 운행에 들어가는데요. 가격은 기존의 KTX와 같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영창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청색과 검은색으로 감싸인 고속열차가 광주 송정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KTX와 KTX 산천에 이은 3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입니다. 다음 달 운행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시승단으로 참여해 열차를 미리 타봤습니다. 청룡만의 딱 색깔도 파란색이니까 이게 청룡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특징이 큰 것 같습니다. 기차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X 청룡의 설계 속도는 시속 352km, 운행 중에는 최고 시속 320km로 달리는데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입니다. 특히 열차 앞뒤에 동력차가 있는 기존 KTX와 달리
총령은 모든 기차가 동력을 쓰는 동력 분산식이라 별도의 기관차가 필요 없는 게 특징입니다. 정차역도 줄여 중간에 익산역에서만 멈추고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1시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역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가속력과 제동력이 뛰어나 최고 속도까지 단시간 내에 출력을 낼 수 있어서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차체 폭이 넓게 제작돼 좌석 사이 공간과 통로 길이도 기존 KTX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기관차가 있던 공간을 객실로 사용하고 좌석마다 창문이 마련돼 있어 승객 편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열차고 그다음에 그 시속도 빠르고 320km까지 되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이것 타고 즐겁게 놀러가고 싶어서 다시 타보고 싶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첫 운행하는 KTX 총령은 일단 주중에만 매일 왕복 한 차례씩 광주 송정역과 용산역을 오가고 주말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다음 달부터 주말 호남선에 기존 KTX를 한 대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국의 여성 건축사들이 참여하는 제27차 전국 여성 건축사 대회가 신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여성 건축사 등 15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세계적 건축가인 야나기의 유키노리가 설계한 안좌도 플로팅 미술관의 공사 현장을 참관하고 퍼플섬 등을 관람했습니다. 대한여성건축사회는 지난 1994년 창립해 매년 전국 여성 건축사 대회를 개최해왔는데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신안군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여성 건축사들은 평생 공부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매년 건축물을 답사하면서 항상 변화되는 건축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이번에 신안에 온 이유는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 자연 속에 동화되는 건축물을 배우고자 답사하러 왔습니다. 신안군 자운도 천사 뮤지엄 파크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100+4 피아노 섬 축제 개막식에 목포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개막식에서는 104명의 피아니스트들이 합동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곡들이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피아노 섬 축제 기간에는 또 보라의 댄스 대회와 신안 세계 김밥 페스타가 동시에 열려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전망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박지원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국회의원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빼고 다 해봤다며 국회의장 도전을 꿈꾸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김태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도전하면 6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개입한 브로커와 전 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검경 브로커로 알려진 성모 씨에게 징역 1년, 성 씨로부터 승진 청탁 자금을 건네받은 전 전남청 경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전 현직 경찰관들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관 매직 관행은 근절돼야 하기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평군 공무원이 골재 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어제 한평군에 직원 20여 명을 보내 지역 경제과 등 4개 부서와 해당 공무원의 자택 등에서 컴퓨터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1년 골재 채취 허가 담당 업무를 하면서 사업을 신청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늦은 밤 일반인에게 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논란이 온라인에서 제기되면서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논란이 된 문자는 지난해 10월 진도경찰서 소속 경사가 술자리에서 과거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남성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문자를 올린 제보자는 늦은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지 않았는데 진도경찰이었다고 밝혀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농촌에서 주인이 외출한 집을 노려 금품을 훔친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4일 송주면의 한 주택에 들어가 군청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현금을 훔친 50대 여성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5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여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낮 시간대에 주인이 외출한 집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무안 광주 고속도로 문평 2터널에서 달리던 승용차 석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25톤 카캐리어 차량이 앞서 있던 승용차 5대를 추돌하는 2차 사고로 이어졌으며 카캐리어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등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